오랜만에 가족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흥선대원군이라는 분이 나오는데요. 이분이 이제 개항을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고민을 해보고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개항이란 것은요, 개자는 이제 열다 할 때, 개학할 때 개자고요. 학교를 다시 시작하는 거죠. 개항은 이제 열다 개자에 항은 항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구를 열고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외국과 교류하는 것을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사회 98에서 100이쪽이고 여기 보이는 오른쪽 밑에 사진은요, 우리나라가 최초로 맺은 근대 조약, 외국과 맺은 최초의 조약인데 강화도 조약입니다. 일본과 맺었어요. 근데 이제 불평등한 조약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흥선대원군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정책과 강화도 조약, 이런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이걸 살펴보고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시간짜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많아요. 보면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를 해가면서 순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줄에 정조 이후 왕들이 어린 나이로 왕에 오르자 왕의 외척이 나라의 권력을 잡는 세도 정치가 나타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조와 정조는 지난 시간에 배운 적이 있죠. 정조 규장각,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이 이후에 이제 왕들이 어린 나이로 왕에 오르자 왕의 힘이 없어져요. 왕의 외척은 어머니 쪽의 친척이라고 보면 됩니다. 외갓집 할 때 그 외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머니 쪽의 친척이 나라의 권력을 잡는 세도 정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왕이 강해진 게 아니라 어머니 쪽에 친척이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도 정치는 책에도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은 가문들이 국정을 독점하는 정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왕이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혼란스럽게 됩니다. 이런 이제 외척들은 높은 벼슬을 차지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익을 앞세웠다. 즉 이익은 자기의 이익을 앞세우는 거예요. 나라를 더 좋게 하고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실학,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 이익,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뇌물을 준 사람을 벼슬에 임명하는 등 나쁜 짓을 저질러요. 벼슬에 나가려고 뇌물을 바친 일부 관리는 이제 자기도 돈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에 쓰인 비용을 도로 찾거나 재산을 늘리고자 세금을 마음대로 걷어서 또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세도 정치와 농민들의 불만으로 사회가 이제 혼란스럽게 됩니다. 사회 혼란. 이 98쪽의 핵심은 사회가 혼란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세도 정치로 인해서 농민들 불만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고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이제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고종을 대신하여 정치적 실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외척, 즉 어머니 쪽에 친척들이 했는데 이때는 이제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는 것은 이제 큰 대자의 원군인데 이제 지번자 임금군자를 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왕에게 자손이나 형제가 없어서 이제 보통 자손이나 형제가 왕이 되거든요. 그 다음 왕이 되는데 왕족 가문 중에서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새 왕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합니다. 이게 조선 왕의 순서인데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순, 헌철, 고순인데 정조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순조, 그 다음에 헌종, 그 다음에 철종이었는데 이 철종 때 이제 자손이나 형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왕족 가문 중에서 한 명이 됐는데 그게 고종입니다. 고종. 그리고 조선의 마지막 임금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의 조선 끝에 다 왔어요, 지금. 자, 교과서 밑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백성들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봅시다. 너희 옆집의 세금은 네가 내거라. 도망간 옆집 사람들의 세금을 왜 제가 냅니까? 지난번에 빌린 곡식을 이자까지 쳐서 갚아라. 지난번에 빌린 곡식에는 모래와 곡식 껍질이 더 많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본 것처럼 백성들은 맨날 뺏기기만 하고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니까 이런 괴롭힘을 참지 못하고 이제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볼게요. 61년 4월에 백낙신이 경상우도에 군사일을 맡아보는 총책임자인 병마사로 새로 오게 되는데요. 백낙신은 당시 세도 가문인 안동 김씨 가문에 뇌물을 바치고 벼슬을 얻었기에 애초에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없던 터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걷었는데요. 백성들의 삶이 힘들었죠. 이에 참다 못한 농민들은 마침내 대규모 저항에 나서게 됩니다. 철종 13년인 1862년 2월 몰락 양반인 유계춘과 나무꾼이었던 이계열 등이 중심이 되어 공기를 이끌었는데요. 이들은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진주 읍내에 모여서
자신들을 괴롭힌 지방 관리들의 집을 불태웠습니다. 내용입니다. 99쪽은 이제 흥선대원군이 개혁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치가 아까 잘못됐었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점을 고치고 첫 번째, 국왕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하기 위한 정책을 펼칩니다. 두 번째, 흥선대원군은 세금을 면제받고 부당하게 재선을 쌓던 서원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 서원이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세 번째, 경복궁을 다시 짓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했어요. 그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불탔으니까 1590년에 불탔잖아요. 그동안 경복궁이 계속 불에 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은 거예요. 그러나 경복궁을 다시 지으려고 농사철에 백성들을 동원해, 농사철에 백성들 동원하면 힘들겠죠. 다시 또 힘들어져요. 또 공사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강제로 기부금을 걷는 등 무리한 정책 펼쳐 백성들의 불만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서원을 정리한 건데요. 흥선대원군이 왜 서원을 정리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왜 서원을 정리했을까? 서원은 학문이 깊고 지혜가 뛰어난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고 지방의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기관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에는 백운동 서원이 가장 먼저 생겼으며 이후 서원은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조선 후기로 오면서 서원이 지닌 본래의 역할보다는 관청을 대신해 지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백성을 함부로 부리며 괴롭히는 일이 일어났다. 흥선대원군은 세금을 늘리고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전국에 있는 수백 개의 서원을 47개만 남기고 정리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나온 게 서원인데 유교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인데 이게 본래 역할보다는 조선 후기로 오면서 백성을 함부로 부르며 괴롭히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백성 괴롭히면 안 된다라고, 그리고 세금을 막 이렇게 안 내니까 이거를 서원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백성들의 만족도가 또 좋아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중심의 정책을 펼쳤고요. 그 다음에 서원을 정리했다. 백성 괴롭힌 서원 정리, 경복궁 고쳐졌다. 이거는 잘한 것이고, 근데 경복궁 지으려고 농사철 백성들 동원하고 강제로 기부금을 걷는 거, 이런 것들은 또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